네,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자, 필요 쪽에 보시면 이제 힘과 변형, 응력과 변형률이라는 게 좀 복잡합니다. 이런 내용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속질의 힘에 동반돼 변형된 모양을 그래프로 표시한 게 이제 있는데 힘 뉴턴이고 변형은 미리 등의 길이 단위를 표시하고요. 힘도 변형도 적은 범위는 힘과 변형은 비례하고 단면적이 2배 다른 철사를 인장하고 연신하면 굵은 쪽이 2배 큰 힘이 든다. 뭐 이런 건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철사 1mm 연신 힘은 철사를 2종으로 두 경기를 시 2배로 된다. 단순한 힘과 변형의 관계만 해서는 표시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힘과 변형의 관계를 응력과 변형률 관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힘을 절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응력이고 1mm 제곱당 1뉴턴을 단위로 하여 메가파스칼을 표시했고요. 1메가파스칼은 1뉴턴/미리제곱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메가파스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응력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거 보통 이제 KS 단위로는 킬로그램/미리제곱 뭐 킬로그램/밀리밀리제곱이 응력 단위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뉴턴/미리제곱 뭐 이런 것도 쓰고요. 이퀄 메가파스칼이잖아요. MPa 메가파스칼로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메가파스칼은 MPa는 응력으로 0.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킬로그램 퍼 밀리제곱 이렇게 하면 되시고 이퀄 압력으로는 10이죠. 반대로 10kg 퍼 스퀘어 센치 제곱 압력, 응력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형 비율 표시 변형이 이렇게 보시면 원래 크기에 대한 퍼센트로 소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응력 변형률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뉴턴과 변형 메가파스칼 변형 역률은 변형률 분의 응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응력은 단면적 분의 힘이다. 1메가파스칼은 1mJ 1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단위를 보시면 되고요. 변형률은 원래 크기 분의 변형값이다 해가지고 밀리분의 밀리는 소수 또는 퍼센트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료수 캔의 탭의 철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복 굽힌 피로 파괴인데 스프링 항공기 등에서는 피로 파괴와는 대단히 스프링 항공기는 이게 소성 변형이죠. 완전히 굽혀지는 건 소성 변형이고 이는 탄성 변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이거는 이 만약에 스프링 같은 게 소성 변형되면 그건 금방 부러지니까요. 그 탭 철사 굴곡 힘을 제거하면 변형된 채 그대로 있는 게 소성 변형된 거고요. 그다음에 스프링들은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게 이제 탄성 변형이지 않습니까? 복귀되어 있다. 결국 힘이 작용하는 사이에 변형되는 것은 동일한데 하지만 변형이 나중에 남는지 아닌지 남는 것은 소성 변형, 남지 않는 것은 탄성 변형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성과 소성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대변형을 반복적으로 받는 탄성과 소성. 응력과 변율 값이 작은 범위는 양상기는 직선이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탄성 변형입니다. 자, 응력과 이제 변형인데 힘을 줬을 때 자, 이제 응력을 주면 변형이 됩니다. 응력 좀 변형이 쫙 변형됐다가 다시 힘을 빼면 다시 제대로 돌아오죠. 이걸 탄성 변형이라고 그러고요. 탄성과 소성이 이건 소성 변형은 뭐냐면 자, 항복점을 넘어간 거죠. 항복점을 초과하면 결국 힘을 계속 주면 응력 주면 이게 변형돼가지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넘어갔다가 힘을 빼면 이게 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항복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요 범위는 못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탄성인데 여기까지 소성 변형됩니다. 이게 이제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이제 설명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A로부터 응력을 0으로 복귀하면 변형도 0으로 복귀한다. 0으로 왔다 다시 오는 거 이게 탄성 변형이고요. 자, 이거 응력을 다시 사라진 변형을 탄성 변형이라고 그림 B 값이 큰 범위 직선으로 벗어나고 A로부터 응력을 0 변형 복귀를 안 되는 거 이것을 응력을 0으로 복귀시켜도 남아있는 변형을 우리는 0을 다시 했는데도 남아있는 요 변형 안 돌아오잖아요. 이게 소성 변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소성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한계인 Y를 항복점이라고 부르고요. 탭 철사의 피로는 소성 변형이 발생되는 부위고 완전히 굽혀지는 거니까 역률, 철, 강 등 동일 종류의 재료 거의 동일하고 탄성 변형이 일정하다. 항복점의 응력은 재료의 크기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 동응력에 대해서 소성 변형이 큰 재료와 소성 변형이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응력 변형을 탄성 소성 변형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재료를 우리가 만약에 무슨 기계를 쓴다. 기계가 만약에 소성 변형돼 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금방 부러집니다. 맞죠? 철사를 한 20번 하면 부러지듯이 이건 소성 변형되면 안 되겠죠. 그 피로 파괴 우리가 다루는 피로 파괴는 이렇게 소성 변형된 피로 파괴 다루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탄성 변형 내에서의 피로 파괴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이제 저주기 피로겠죠. 10,000번 이하에서 이제 저주기 피로 될 수 있고요. 탄성 변형이면 고주기 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